병 주고 약 준다. 하지만 약 주고 또 병을 줄 수도 있습니다. 병을 치료하려고 먹을 약을 장기간 먹게 되면요, 오히려 병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진통제 역시 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한 번쯤 먹었던 약들, 그 중에서 너무 오랫동안 사용되면 안 되는 약들, 오늘 제가 알려드릴 겁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셨다면 바로 저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먹는 것이 곧 나를 만든다. 안녕하세요, 리틀약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너무 오래 먹으면 안 되는 약입니다. 약은 사실 이 복용 기간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죠. 그리고 유효성이 유해성보다 높다면요, 약간의 부작용을 좀 감안하고 복용하면서 이 치료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약을 먹고 조금 좋아진 기억이 있어서 비슷한 증상이 있을 때 습관적으로 먹거나 아예 장기간 먹는 경우도 생기게 되죠. 첫 번째, 장기간 먹을 때 좀 주의해야 할 약, 바로 이 속쓰림이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을 때 주로 먹게 되는 위산분비 억제제입니다.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이 PPI 제품들이 대표적이고, 소화불량이 있거나 위염이 있거나 속쓰림이 있다면 1차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약들이죠. 그리고 장기간 먹는 경우도 많은 약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약들은요, 보통 4주 정도 사용할 수 있고 최대 8주까지 사용하게끔 이렇게 설명서에 나와 있습니다. 물론 임상적으로 담당이 판단하에 따라 더 사용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을 장기간 먹게 되면요, 위산의 원래 역할인 살균 작용이나 단백질 분해, 미네랄 흡수, 이 모두가 방해가 됩니다. 원리적으로 그러니까 제품 자체의 주의사항들도 보면요, 세균수가 증가돼서 설사가 생길 수 있다, 칼슘, 마그네슘 같은 이 미네랄 흡수가 안 되니까 골절이나 골다공증 위험이 증가되고, 비타민 B12 흡수의 장애로 인해서 빈혈이나 신경염 증상도 생길 수가 있겠죠. 10년간의 데이터를 분석한 국내 연구를 보면요, PPI를 사용할수록 골절의 위험도가 더욱 증가되었다, 이런 결과도 있었고, 해외 연구에서도 이 PPI를 고용량 장기간 먹게 되면요, 고관절 골절 위험 증가와 관련이 있다, 이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특히 뼈가 약하신 고령자분들 있죠, 위산분비 억제제 절대 오남용하시면 안 됩니다. 건강한 위 관리법, 이 영상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오래 사용하면 안 되는 두 번째 약, 비염 스프레이입니다. 약국에서 이런 비염 스프레이들 많이 보셨죠? 효과가 아주 빨라서 이 코가 자주 막히거나 비염이 있는 분들 습관적으로 사용되는 약물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 비염 스프레이, 약사인 저도 그렇고요, 많은 미드과 선생님들도 그렇고 이 주의를 당부하고 있는 점이 있습니다. 이 비염 스프레이는 주로 국소용 혈관 수축제, 코에 칙칙 뿌리면요, 코 점막 혈관들이 이렇게 수축되면서 코 막힘이 좀 억제되고요, 숨도 잘 쉬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나 이걸 만약에 7일 이상 장기간 복용하게 되면 반동우열, 즉 오히려 코 점막이 반동성으로 부어서 코 막힘이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순환으로 계속 사용하게 된다는 거죠. 만약 이게 너무 심해지면요, 반영구적일 수도 있어서 수술해야 될 수도 있다는 거, 혹 때려다가 혹 붙이는 경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루에 2번이고 8시간 간격으로 사용하시고요, 습관적 사용하시는 거, 장기간 사용하시는 거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세 번째,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냥 일반적인 해열 진통제죠. 이 코로나가 한창 심할 때 이 진통제들 참 많이 사용했었는데요, 이부브로펜, 나프록센, 덱시브루펜, 이런 성분이 들어간 소염 진통제, 사실 관절염, 감기 몸살, 치통, 생리통, 다양한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진통소염제들의 주의사항을 보면요, 최단기간 최소 유효용량으로 복용하라, 또 성인은 10일 이상, 소아는 5일 이상 복용하지 마라, 이런 문구들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요, 소염 진통제를 오랫동안 사용하게 되면 심근경색이라든지 이 뇌졸중 위험을 높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FDA에서도 이런 경고를 하고 있었는데요, 특히 한 번 심장병을 경험했던 분들은 그 위험도가 더 높아진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염 진통제 복용하는 중에요, 흉통이나 호흡곤란, 무감각, 온전한 말통 생기면 바로 119 불러서 응급실 가셔야 합니다. 또 신장 기능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요, 소염 진통제 장기간 먹게 되면 신기능이 떨어질 수 있어서 부종이 생길 수 있고, 이와 더불어 위궤양의 위험들도 높아지기 때문에 장기간 섭취에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다만 며칠 먹었고요, 제가 한 달 뒤에 또 먹었고요, 이렇게 반복적으로 1년간 먹었어요, 괜찮을까요? 이런 것들은 상관없고요, 매일 꼬박꼬박 몇 개월, 수개월 먹는 경우, 이런 경우 잘 모니터링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오랫동안 사용하면 안 되는 네 번째 약, 수면 유도제입니다.
불면증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분들 많으시죠. 그래서 잠이 안 올 때 약국에서 흔히 구매하는 약이 바로 이 수면 유도제입니다. 원래 재채기, 콧물, 가려움증에도 사용되는 항히스타민제의 성분인데요. 이 BBB, 뇌혈관들을 잘 투과하기 때문에 졸음이나 진정 등의 부작용들이 유발돼 이를 수면 유도제로 응용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이 수면 유도제로 사용되는 이 성분들 항콜린성 작용도 같이 있습니다. 즉, 뇌 신경 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의 작용을 차단한다는 거죠. 이 말은 장기간 사용 시 특히 노인분들에게는 치매 위험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겁니다. 국제학술지 자마에 실린 연구를 보면요. 항콜린제를 오랫동안 사용할수록 치매 위험도가 증가되었다. 특히 중년 및 노년층은 항콜린제 노출을 줄이는 게 중요하다. 이런 결과를 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습관적으로 매일 먹는 수면 유도제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와 비슷한 원리로 제가 장기간 먹지 말라고 하는 약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너무 오래 사용되면 안 되는 이 5번째 약이 바로 판피린, 판콜입니다. 세상에 이런 일에도 나왔던 사례지만요. 이 판피린, 판콜 습관적으로 드시는 분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밥에 말아먹는 경우도 제가 봤죠. 판피린, 판콜은 이 종합감기약입니다. 진통제도 들어가 있고 항콜린 작용을 하는 성분들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몸이 찌뿌둥하다고, 머리가 아프다고, 몸살기가 있다고 무슨 보약도 아닌데 습관적으로 장기간 드시게 되면요. 앞서 말씀드린 치매 위험뿐 아니라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다양한 부작용 위험 아주 높아지게 됩니다. 왜 그렇게 습관적으로 먹는지 잘 이해가 안 갈 수도 있는데 이게 좀 작고 한 번에 마시기 편하고 이래서 그런가? 생각보다 여러분 주위에 어머님, 아버님들 판피린, 판콜 남용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니까요. 꼭 말려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너무 오랫동안 사용되면 안 되는 약들 알아봤습니다. 물론 기계적으로 꼭 정해진 기간이 있거나 누구에게나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요. 더더욱 이런 약물들은 남용하시면 안 된다는 거 여러분들에게 알리고 싶었습니다. 현대 약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이 파라케수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세상 모든 약은 독이고 약과 독의 차이는 사용량일 뿐이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입니다. 상담 원하시면 네이버 블로그 방문해 주시고 인스타그램도 많이 놀러와 주십시오. 못 고치는 병은 없습니다. 못 고치는 습관만 있을 뿐입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까지 잊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네트리학스였습니다. 구독을 원하신다면 이쪽, 더 많은 영상들을 보고 싶다면 이쪽.